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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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 오늘 11월 14일 첫 노래로 정유경의 첫사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사랑을 정말로 하고 싶어요. 오늘 11월 14일 첫 노래로 정유경의 첫사랑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제가 저쪽에 사무실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갔다가 오니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네요. 네, 조금 당혹스럽긴 하지만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건강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이렇게 또 두 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건강상식에서도 재밌는 어떤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가져왔으니까 즐겁게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자가진단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에서는 평소에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일으키지 않지만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자라는 균들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균들이 굉장히 좀 많고 그리고 그 심한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입냄새의 원인과 더불어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나가다가 아니지 뭐 이렇게 친구 사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숨길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스멜이 이게 막 풍겨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스멜이 바로 이제 입냄새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입냄새는 왜 나는 걸까요? 굳이 우리 신체에 병이 없더라도 이 입냄새는 있잖아요. 네. 이 입냄새의 주범은 입안에 있는 균들에 의한 부패작용. 그리고 이제 황화산화물이라는 굉장히 좀 전문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침에 그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보통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자기 입냄새를 맡아보면은 정말 기절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입을 다문 상태에서 잠을 자잖아요. 네. 물론 그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입 닦지도 않고 자는 동안에는 이제 침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게 그 입안 잇몸이라든지 뭐 이런 데 사이가 있죠. 네. 요런 데에 이게 병균이 아니지. 그 균들이 이게 막 생겨나면서 요게 또 냄새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치질을 하려면은 사실 자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꼭 양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강요를 하는 그런 게 요런 게 있습니다. 치아 그리고 치아 사이, 잇몸과 치아 사이 그리고 그리고 혀뿌리까지 골고루 양치질하는 게 좋은데 사실 양치를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작년에 제가 양치질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이 닦다 보면은 이게 그 혀를 이렇게 닦다가 그 혀를 너무 깊숙하게 닦아가지고 약간 구역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심하게 닦는 분들은 진짜 구역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골고루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굳이 아침이 아니더라도 입안이 좀 건조하거나 뭐 이럴 때도 이 입냄새가 나는 편이니까 그냥 심심하면은 이 닦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충분하지 못한 수분의 섭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한다든지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음식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이 입냄새가 나는 이유들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또 그 달마다 그 치르는 행사가 있잖아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마법의 기간들, 그 기간이 되면은 좀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그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잇몸이 조금 붓고 이제 이와 이 사이에 있는 그 음식물들의 이제 부패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시기 때 약간 입냄새가 더 좀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를 안 닦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분비되니까 그냥 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즈의 돌아오지 마 그리고 오예 중에 최고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헤이즈의 돌아오지 마 그리고 오예 중에 최고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입냄새의 원인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이제 입냄새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한 90% 이상이 이제 구강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제 잇몸이 질환이 있다던가 아니면 백태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음식물이 쓰레기가 그 음식물 찌꺼기에 이제 이 사이에 이제 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치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깨끗하게 안 돼 있거나 뭐 이제 어떤 그 염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10%가 뭐냐면은 이제 폐가 안 좋으면은 입냄새가 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이제 그 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목 있죠? 네, 목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으면은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비인후과에서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제 축농증이라고 하죠. 예, 축농증으로 이제 목 뒤로 이제 누런 가래가 넘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목에 이제 계속 그 지나가니까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냄새가 좀 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강박적인 사고로 타인은 느끼지 못하는데도 스스로 입냄새에 시달려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나는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 입 닦고 막 이게 가글 하고 뭐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이제 좀 이를 너무 많이 닦다 보면 이제 이가 너무 빨리 마모되거나 아니면 그냥 괜찮은데 너무 이를 많이 닦아가지고 염증이 새로 생기거나 뭐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입냄새를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타액이야말로 그 자연적으로 입냄새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물질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강의 건조 상태나 아니면 이제 충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잇몸 질환을 유발하기 쉽잖아요. 입냄새의 중요한 어떤 그 원인이니까 이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자주 이를 닦고 항상 좀 건조하지 않게 이제 물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물이라든지 아니면 차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 좀 자주 마시는 거, 네, 그리고 역시 전문의 병원 가는 거, 네, 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사실 가장 손쉬운 게 그냥 이 닦는 거예요. 네, 이 닦고 그냥 물이라든지 차 같은 거 자주 마시는 거, 네, 요런 게 입냄새 제거에 가장 좀 효과적이고 돈 덜 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사실 뭐 다른 질병들도 다 그렇지만 그 조금만 노력하면은 큰 병이 안 생겨요. 네, 조금 이제 조금만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를 좀 자주 닦는다든지 뭐 그런 좀 사소한 노력들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노력들 때문에 이제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걸 질환을 안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안 아픈 게 최고예요. 네, 이런 조금씩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좀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뭔 얘기하다 이제 갑자기 건강 얘기까지 했지? 네, 어쩌면 건강상식이니까 건강 얘기도 되겠다.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에서는 입냄새의 어떤 원인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냄새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이라든지 이런 거 자주 마시고 이 자주 닦는 거.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작년에 이 양치질 말씀드릴 때도 얘기해드렸고 했지만 이 닦을 때도 너무 세게 이렇게 닦거나 뭐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피 나기도 하고 이제 염증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세게 닦으면은 그게 오히려 그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살살 적당히 좀 닦으시고 하시면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뵈야 되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스루아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도일의 내 타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장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혜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약간 네, 그러네요. 네, 어쨌거나 이제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스루아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냄새, 색깔, 맛으로 느끼는 조금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스루아시 시장인데 이 스루아시 시장이 가진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분위기는 눈, 코, 입의 원초적인 감각을 통해서 강렬하게 다가와요. 시장에 미쳐 들어서기도 전에 방문객을 먼저 반기는 것은 특유의 냄새인데 많은 일본인들이 스루아시 시장 하면은 야키니쿠 가게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화려한 간판에 좁은 골목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쭉 늘어선 야키니쿠 가게의 거리는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로 가혹하면서 바로 위에 고가다리를 달리는 이제 열차에까지 냄새가 전해져가지고 퇴근하는 이제 승객들의 어떤 그 입맛을 유혹하거든요. 저녁 시간에 열차를 타고 지나치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 내려가가지고 이 가게에 들러가지고 이 고기를 한번 먹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기 굽는 냄새에다가 주변에 질비한 김치 가게의 매운 양념 냄새 그리고 생선과 지짐이 굽는 냄새 거기다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여기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인데 홍어가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 네, 이 시장에 이제 홍어가 있어가지고 이 홍어 냄새가 또 이제 그 독특하잖아요. 이 독특한 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이 강렬한 냄새가 더해져가지고 정말 이색적인 냄새가 납니다. 네, 이 시장 가면은 일본 환경성에서는 풍부한 냄새와 그 원천이 되는 자연이나 문화를 보존해가지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일본의 냄새 풍경 백선을 정한 바가 있거든요. 이 스루아시 시장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다지 뭐 유쾌하지 않다는 뭐 그런 시선도 있긴 하지만 다른 어떤 냄새 풍경들과 비교할 때 이 스루아시의 냄새는 조금 서민적이면서도 좀 이색적인 느낌이 납니다. 스루아시역 개찰구를 나와가지고 시장 입구로 들어서게 되면은 화려한 색상의 한복 가게와 형형색색의 망국기가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게 되거든요. 이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나라 한글이 적혀 있는 간판과 상품 이름들 그리고 뭐 부산 족발, 뭐 대구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거기 한글이 적혀 있어요. 간판들이. 네.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어떤 비주얼과 빛깔의 식품들이 쭉 진열돼가지고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더합니다. 이곳에서 파는 우리나라 음식들은 한국의 재래시장에서도 쉽게 보기 힘들 정도로 옛 모습을 간직한 것에서부터 김치 샌드위치라든지 뭐 김치 케이크 같은 조금은 뭐 좀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퓨전 음식들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나라에 직접 가지 않고도 현지의 어떤 그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의 어떤 그런 맛을 느껴볼 수도 있을 법한 이 스루아시의 음식들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요거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을 봤는데 진짜 약간
그 풍경은 일본인데 그 가게들은 우리나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약간 좀. 네. 아, 요거 진짜 되게 좀 이색적이고 진짜 일본인데 일본이랑 우리나라 약간 좀 섞어 놓은 듯한 네, 약간 그런 좀 신기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좀 일본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시장, 이 스루아시 시장 역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싸운 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싸운 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스루아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스루아시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먹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품을 이제 파는 시장으로 유명하지만 제일 코리안만의 어떤 시장은 아니에요. 시장을 구성하는 6개의 상인회 가운데 하나인 선어도매 시장은 1951년에 창립돼가지고 오사카는 물론 주변 도시의 상인들에게 매일 신선한 생선을 공급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의 1번가 골목은 일본 여느 도시의 생활형 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식 잡화 상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메인 골목을 지나가지고 저 동쪽 끝에서 큰 길을 따라가지고 한 1km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가면은 이제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유키도리라는 이제 상점가가 나오거든요. 동서로 한 500m 정도 이제 걸쳐지는 이제 가로변에 이제 재료했는데 1925년에 개설된 스루아시 공설시장의 후신이라고 보면 돼요. 상가의 모습은 스루아시의 고려시장에 비해서 잘 정비되어 있고 이곳에는 한류붐을 타고 그 한류 샵이 굉장히 곳곳에 있어요. 그 한류 붐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겨울 연가라든지 아니면은 대장금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죠. 네.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것 같은 이제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과 과자 그리고 이제 각종 김치라든지 뭐 우리나라 식품들 있죠. 네, 각종 식품들 그리고 식재료 그리고 좀 일본인들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네, 참외라든지 아니면 이제 곱창 뭐 이런 거 있죠. 뭐 족발 이런 거.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스라시 시장에 이제 팔리면서 좀 신기하겠죠. 일본인 사람들에게는 네, 야, 우리나라 그 한국은 저런 것도 먹네. 막 이러면서 이제 먹었는데 맛있네 이러겠죠. 네.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으니까요. 네. 근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식재료라든지 뭐 해녀, 뭐 제주 할망 같은 상징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어떤 제주도와 관련된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제주인의 거리로 불릴 정도로 제주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여기가. 네. 그 이후로도 제주도와 이 스루아시 시장을 잇는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나라 문화로 포섭되지 않는 어떤 그 제주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스루아시 시장에 가면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문화 하면은 약간 좀 그 어떤 약간 그 생소한 그런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런데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그냥 전통적인 어떤 그 문화도 있고 제주의 문화도 있고 일본의 문화까지 있으니까 정말로 좀 신선하고 새로운 다채로운 그런 문화가 있어서 좀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날씨도 그러니까 G.O.D의 어머님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G.O.D의 어머님께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의 전시장에서 다문화 어떤 공생의 공간으로 변화하기도 해요. 이 그 코리안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유키도리 상점가의 별칭이
이제 코리아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이곳 상인들의 대부분이 이제 제일 코리안이고 판매되는 상품 역시 뭐 우리나라 상품일 거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원래 공설시장 안쪽 그 골목에서 불법으로 행상을 하던 제일 코리안들이 빈 가게가 생길 때마다 상가로 이제 진출해서 지금은 한 60% 정도의 가게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인 그 상점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일본의 전통 의상이라든지 먹거리를 파는 곳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곳에서 파는 우리나라 상품들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수입되어 온 것도 있지만 일본인의 어떤 식생활이라든지 취향에 맞춰서 변형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의 주역인 제일 코리안이 문화적인 융합의 상징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입소문을 타고 김치 토스트라든지 김치 케이크 뭐 이런 게 여기 있거든요. 저는 뭐 먹어보진 않았지만 썩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치 토스트는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김치 케이크는 지금 맛이 좀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김치 케이크가 은근히 좀 그 괜찮다고 합니다. 네, 뭐 물론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맛일지 좀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코리아타운에 설치되어 있는 백제문은 이 지역이 과거에 이제 백제, 우리나라의 이제 백제와 조금 교류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제일 코리안과 일본인을 어떤 그 이제 묶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연결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리안타운의 일본인 상점주가 상가를 코리아타운으로 이름 짓는데 동의한 것은 이곳을 상품 특화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 특화 시장으로 만드는 게 어떤 마케팅의 측면에서 좀 효과적인 거를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약간 좀 코리안타운이라는 어떤 이름을 조금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이런 어쩌거나 이런 까닭 때문에 코리아타운은 우리나라 어떤 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문화 그리고 일본 문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함께 있는 다문화의 어떤 공생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어떤 상점에는 여러 가지 좀 여기도 축제를 많이 하거든요. 주로 한 11월이나 뭐 12월 달 뭐 약간 요즘 같은 때에 이제 축제를 많이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일본 쪽에 갈 일이 있다면 요맘때쯤에 갈 일이 있다면 여기 이제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스라시 시장이 조금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가셔가지고 좀 굉장히 좀 이국적인데 이국적이지 않은 되게 좀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입냄새 원인과 제거법 그리고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일본의 굉장히 좀 이국적인 시장, 스루아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저쪽 그 사무실에 좀 갔다 와가지고 좀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3시부터 이제 저희 시민 DJ가 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겹쳐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좀 방송을 좀 짧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네요. 네, 그 대신에 내일은 조금 길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좀 재밌는 거 많이 가졌으니까 내일도 즐겁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어디든지 그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는 저희 저거 뭐야 그 사물놀이 장구 교실이 있거든요. 사물놀이 교실 좀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재밌다고 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가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정은지 서인국의 우리 사랑 이대로 들으면서 저는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나요? 그대에게
만날 사람